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근로시간을 유연화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주 52시간제 국민합의 제도출을 해야 된다.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 같습니다. 이대남 공약에 이어서 두 번째 맞춤형 민생 공약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0대 남성 공약으로 국면 전환을 시도한 데 이어가지고 이번에는 맞춤형 민생 공약에 집중하면서 전선을 재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천을 찾아가지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등 지역 현안에 대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사실 인천 거기 경인고속도로처럼 복잡한 데가 없습니다. 이거는 여태까지 상당히 많은 후보들이 관심을 가졌었지만 결국 이루지 못했는데 이걸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아주 좋은 아이템 같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상당히 중요한 지역 현안입니다. 서울과 인천을 잇는 그 도로가 가장 복잡한 도로라고 아마 아주 악마의 도로라는 그 얘기까지 있을 정도인데 그 도로를 지하화해서 지역 현안에 대한 공약을 내놓은 것은 상당히 좋은 공약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국민의힘 내용 사태로 이탈한 2030 세대 지지율을 끌어올리려고 여성가족부 폐지, 병사 월급 200만 원 등 맞춤형 공약도 잇따라 던졌는데 이거에 대해서 젠더 이슈 논란이 좀 불거지니까 이대남 공약은 속도 조절을 하는 대신에 주 52시간제를 비롯한 민생 밀착형 공약을 꺼내 들었다고 동아일보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술을 구사하는 게 아닌가, 치고 빠지는 전술 그렇게 표현했지만 여하튼 아주 좋은 아이템입니다. 주 52시간제 이거는 국민의 합의 제도출을 하겠다는 그 윤석열 후보의 이것은 정말 노동 문제하고 근로자 문제하고 여러 가지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복잡하면서도 그러나 이거는 바로 주 52시간제가 문제를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용기에 들어갑니다. 아니 어떻게 이재명이가 이걸 착안을 못했을까요? 이재명이는 안 건드리고 싶은 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번에 주 52시간제 국민합의 제도출하겠다라는 것은 상당한 발전된 그런 공약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날 그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중소기업을 방문한 자리에서 주 52시간제 탄력 적용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말이죠. 시간 딱 하면 칼퇴근하고 생산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도 못하고 이런 52시간제라는 그 소위 포퓰리스트들이 만들어낸 그런 주 52시간제 이거는 이것 가지고 국가가 제대로 또 중소기업이 제대로 발전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인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도 어쩔 수 없이 표를 넣기 위해서들 이런 식으로 근로시간을 딱 정해놓고 짧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 나라의 자영업자라든가 중소기업 길을 못 펴고 결국은 그들이 길을 못 펴면 나라 경제가 가라앉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과감하게 이렇게 공약으로 던질 수 있다는 건 그 윤석열 후보가 아주 좋은 공약을 지금 국민의 앞에 제시하는 거 아닌가. 국민들은 일할 수 있을 때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일 더 하고 그 탄력적으로 유연해야 된다. 이게 52시간 어기면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하는 것은 전 정권에서 만든 소위 포퓰리즘적 표를 넣기 위한 그런 제도가 아니었나.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이 부분에 주 52시간제에 대해서 다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가지고 근로시간을 유연하고 충분한 보상을 해주는 방안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말한 것은 아주 시의적절하고 이 나라가 생산적 알고리즘이 풀려나가는 그 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 후보는 내가 정부를 담당하게 되면 노동 유연화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 52시간제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 내가 서울중앙지검장이었는데 당시 직원 중에서도 불편을 느끼고 반대한 사람들이 꽤 많았다. 이렇게 회고를 했습니다.
직원들이 반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맞습니다. 딱 칼퇴근을 하라. 그 업무의 능률이든가 생산 능률, 뭐 공정 이런 거 전부 다 좌초됩니다. 자, 야근할 사람은 야근해서 뭔가 일을 성과를 내고 그 대신 그에게 소득이 돌아가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바로 그 얘기죠. 대한민국은 지금 자유민주주의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입니다. 여기서 주 52시간으로 묶어놓는다는 것은 정말 웃기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이번에 주 52시간제를 최저임금처럼 법제화하면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대부분 중소기업이라면서 민주노총이 지배하고 있는데 대기업 노조들의 영향 아래 이루어지다 보니까 중소기업은 노사간 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들어져 있다. 아주 신랄하게 지적했습니다. 윤 후보는 이민년 새해 첫 일정으로 인천 신라항 컨테이너 하역 현장을 찾은 지 열흘 만에 다시 인천 찾아가지고 수도권 표심 접기에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인천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허를 찔려 판세를 역전시킨 인천 상륙작전처럼 이 나라를 구할 역전의 드라마 대장정이 인천에서 시작될 거라고 확신한다면서 5년간 망가진 나라를 반드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다행입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가 5년간 망가진 나라를 반드시 정상화해야 되겠다. 이것은 바로 국민들이 모두 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정권 재창출을 원하지 않고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이 절대 다수라는 사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오후에 그 대한노인에 찾았죠. 대한노인에 찾아가지고 경제 규모 성장에 비해서 부끄러울 정도로 노인 빈곤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초연금 급여 수준과 의료급여 문제도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밝힌 것 아주 좋은 고령화 시대에 대한 대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요즘 저 윤석열 후보가 공약이 아주 착실해지고 있습니다. 막 어저께는 좀 황당한 공약도 좀 있었지만 과연 2030을 중심으로 한 공약 거기에 너무 집중하면 안 됩니다. 2030은 한 세대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거쳐간 세대입니다. 특히 이준석이가 자기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아무리 그래도 2030은 지금 이준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준석은 그들의 대표로 생각하지 않고 2030을 버린 사람으로 2030을 나쁘게 인식시킨 사람으로 그렇게 치부되고 있습니다. 이준석을 지지하는 사람은 대부분이 뭐겠습니까? 정치한답시고 땀 흘려 일하지 않고 입 가지고 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2030 젊은이들은요, 지금 땀 흘려 일하고 땀 흘려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99%입니다. 1%가 정치에 한답시고 나와가지고 이준석 하면서 하는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이게 포괄적인 그 세대 간의 뭐 세대 이준석이가 세대 포이론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웃기는 얘기입니다. 세대는 자연스럽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게 시대입니다. 시대고 세대입니다. 이준석이가 벌써 40대입니다. 지는 2030에 끼지도 못해요. 이제 2년만 있으면 숫자로도 안 돼. 예? 진정한 2030은 25세부터 35세까지를 진정한 2030이라고 해요. 지금 아웃 오브 2030이 바로 이준석인데 그저 안간힘 씁니다. 자기가 마치 그래서 선거에 어떤 기반 조성을 해서 자기가 뭐 좀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삼선 3번 봐가지고 3번이나 낙선한 마이너스 3선 이준석의 그 공약에 너무 물들면 안 됩니다. 이준석이 판을 깔아놓는다는 게 그가 젊은이를 갖다가 대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병사 월급이 200만 원이 된다는 거는 그거 반대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그는 현실성이 좀 취약하다. 이런 부분은 왜 취약하냐? 그럼 부사관들은 지금 월급을 얼마를 받고 있느냐? 지금 170, 80만 원 받고 있는데 그럼 부사관은 당연히 계급 구조가 높으니까 더 받아야 되고 그럼 장교들 육군 소위 육군 중위 얼마 받느냐? 불과 200만 원 조금 넘는데 그럼 그들은
병사가 200만 원 받으면 적어도 300만 원은 받게 해야 된다. 왜? 그들의 직업 군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군이라는 것은 이런 부분에서 군의 월급 부분은 청년 때문에 휘둘리는 그러한 경향. 문정부 들어서 70만 원으로 확 3배나 올렸습니다. 물론 그 배수로 따지면은 못 미치긴 하지만 사병 병사들에게 월급을 200만 원 올린다는 것은 국가 경제 지표의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할 때 좀 미흡한 정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오늘 발표한 이것은 상당히 좋은 공약 같습니다. 근로시간을 유연화해가지고 이게 바로 자영업자 국민들 또 모든 공기관들 또 일 더 하고 싶은 사람이 일 더 야근해가지고 생산성을 높이고 국가를 부흥시키는 소위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이런 요체를 갖다가 이 정권이 딱 그냥 시간을 정해놓고 참 여러 가지 안 좋은 이 경제 시스템에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죠. 국민 합의 제도 출하겠다 한 것은 용기에 들어갑니다. 아주 좋은 것입니다. 공약 중에서도 아주 빛나는 공약을 오늘 윤석열 후보가 했다고 보아 틀림이 없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